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린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나라를 취재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왔지만 제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나라는 단연 한국입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 나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놀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발전이나 기술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특징들로 가득 찬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한국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고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며 나아가는 민족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들만의 전통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길거리에서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가 얼마나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 중 하나는 한국인의 회복력입니다. 한국은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절, 한국전쟁, 그리고 1997년의 IMF 외환위기까지. 그러나 한국인들은 단 한 번도 그 위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강해졌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반지와 목걸이를 내놓으며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장면은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을 실천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열정과 에너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이렇게 빠르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입니다. 이들은 무엇이든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놀라운 정확성을 유지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가장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이런 열정과 실행력은 한국을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그 규모에 비해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저는 런던, 뉴욕, 파리 같은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을 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며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새로운 트렌드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창조한 독창성과 열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가진 힘은 단순히 유행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준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낸 지난 30년은 저를 끊임없이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특별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놀라운 열정, 독창성,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와 시스템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한국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한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나요?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한 특파원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은 단순한 직업적 관심을 넘어 개인적인 매력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중적인 특성이 만들어내는 흥미로운 조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치 군중 속에서 각각 독립적인 개체처럼 움직이는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물결처럼 단결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개인은 분명히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개성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지만 위기나 중요한 상황이 닥치면 놀라운 단결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특징은 한국 사회를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의 창의성과 보수성의 공존입니다.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인 발명품과 문화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BTS와 같은 글로벌 음악 그룹이나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국 영화들은 한국인의 상상력이 빚어낸 산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들은 전통과 규범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면도 강합니다.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 떡국을 먹거나 추석에 차례를 지내는 모습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유산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두 요소가 서로를 강화하며 공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의 언어 사용에서도 모순적인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격식과 예절을 중시하는 언어로 상대방의 연령이나 관계에 따라 말투와 단어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격식을 철저히 지키는 동시에 친해지면 그 격식을 과감히 허물고 솔직하고 편안하게 대화합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격식을 지키면서도 유연함을 잃지 않는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이중적인 특성으로도 유명합니다.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위해, 사회에서는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경쟁과 협력이라는 상반된 요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견한 한국인의 조화는 현실주의와 낙관주의입니다. 한국인들은 현실을 매우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경제 상황이나 국제 관계에 대해 토론할 때 이들은 종종 현실의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낙관적인 희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은 단순히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 대부분은 이러한 낙관적인 태도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상반된 특성들이 충돌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독특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모순은 단순히 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한국을 특별하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살아온 30여 년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끈기 있는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한국에서 여러 번 목격하며 이곳 사람들의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인의 끈기를 실감한 순간은 한 농촌 마을에서 만난 할머니와의 짧은 대화에서였습니다. 그분은 한국 전쟁 당시 가족을 잃고 혼자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단순한 대답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인의 끈기가 단순한 생존의 본능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역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서울 광화문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응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나이도, 직업도, 출신도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한 목소리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그 에너지는 단순히 축구 경기를 넘어 이 나라가 가진 공동체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4강 신화를 이뤄냈고 그 과정에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즐거움과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역동성이라는 단어가 한국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끈기는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한국인들의 역동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서울의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웃들이 와서 제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웃어주면 그게 제 힘이 됩니다. 제가 잘 버티면 그분들도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의 끈기와 공동체 정신이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의 역동성과 끈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들의 가능성을 입증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한국의 진정한 힘을 보여줍니다. 저는 한국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늘 감탄합니다. 이들의 끈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가족, 이웃, 그리고 나라 전체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움직이고 그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역동성과 끈기가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며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만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이 나라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니라 인류가 배워야 할 교훈 그 자체입니다. 한국에서 30년을 살아오며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단순히 높은 성적이나 좋은 학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꿈과 희망의 과정이었고, 이를 통해 한 나라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첫 번째 교육 관련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에서 만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산골 마을에서 단 한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이 한 명뿐인데 이렇게 힘들게 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제 질문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한 명의 학생이 자라서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바꿀 사람이 될지도 모르죠. 저는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교육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현재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요. 한국의 교육은 종종 치열한 경쟁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 경쟁 속에서도 깊은 희망과 가족 간의 헌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학부모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하며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자녀를 교육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제 질문에 그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 꿈을 지원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은 한국 사회가 가진 교육에 대한 집념과 희생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제가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만난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학생은 자정까지 공부하고 있었고 제가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희 가족이 가난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가 의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께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학생들이 단순히 자신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을 넘어 가족과 사회,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힘은 단순히 학생들의 노력과 학부모의 헌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교육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감동을 줍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의 작은 도시에 방문했을 때 그곳의 주민들이 모여 지역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고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학교에 새로운 도서와 기자재를 기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국 사회가 교육을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로 여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놀라운 면은 창의성과 열정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한국 교육을 암기 중심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본 한국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저는 한 과학 경진 대회에서 중학생들이 개발한 프로젝트를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과 해결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단순히 학교 수업을 넘어 실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지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육의 힘이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던 1980년대, 이 나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변모해 갔습니다. 기술과 문화의 선두에 선 한국을 지켜보며 이 나라가 가진 독특한 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놀랐던 것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였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혁명은 한국을 단숨에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2010년 서울 지하철에서 모든 승객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뉴스, 동영상 채팅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많은 서양 국가에서는 여전히 일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모습은 마치 미래를 미리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활용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잊을 수 없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의 한 농장을 방문했을 때 농부들이 최신 기술을 활용해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스마트 농업 기술을 통해 농작물의 성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후 변화에 따라 적합한 대책을 자동으로 세우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런 첨단 기술을 사용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서 한국인들이 기술을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로 여긴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히 경제 발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번은 뉴욕의 한 카페에서 K-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음악이 훌륭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을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며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은 기술과 문화를 결합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새로운 방식을 개척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선도력을 가장 강렬히 느꼈던 순간은 제가 서울의 한 작은 갤러리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예술가는 전통적인 한국 도자기를 3D 프린팅 기술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이런 독특한 방식을 선택했나요?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한국 전통 문화와 최첨단 기술의 융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문화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발전시키고 세계와 공유하는 데 얼마나 열정을 쏟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기술과 문화의 결합은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보일 수 있는 독특한 에너지입니다. 제가 강남의 한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을 때 젊은 창업가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 시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세계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큰 목표를 설정했나요? 라고 물었을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우리의 아이디어는 크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한국이 가진 가능성과 자신감을 잘 보여주는 대답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과 문화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기술과 문화를 주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선도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술이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한국.
저는 이 나라가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더 많은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문화는 단순한 발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던 또 다른 순간은 한겨울 강원도에서 만난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길 위에서 미소를 지으며 모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봉사자에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조금 춥더라도 이 작은 온기로 다른 누군가의 삶이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한국인의 이타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 전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인의 특별함을 더 깊이 느꼈던 순간은 DMZ 근처의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농부는 북한과 가까운 위치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위험하지 않느냐는 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한반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곳이 평화로워지길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우리는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농부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평화와 희망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가는 모습은 한국인의 끈질긴 의지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순간은 평범한 거리에서 만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며 동시에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코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그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까지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함께 성장하면 더 큰 세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의 대답에서 저는 한국 젊은 세대가 가진 희망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단순히 한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아오며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놀라운 회복력을 보며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곳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저는 그 여정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나 문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 그리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들의 특별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30년간 한국에서 지내며 느꼈던 한국과 한국인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단순히 동아시아의 한 나라를 취재하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배움과 영감을 주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며 그 과정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역동성과 끈기,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은 제가 본 어느 곳에서도 찾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한겨울 거리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자선을 행하던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고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 속에서도 저는 한국인의 진정한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를 빛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빠른 기술 발전이나 세계를 사로잡은 K컬처의 성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 즉 한국인의 열정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끝없는 노력입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진정한 힘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농부는 자신의 작은 농장에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씨앗을 심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것이 더 큰 세상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어르신은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곧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여준 저력, 현재를 이끌어가는 열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은 이 나라를 단순한 성공한 국가가 아니라 세상에 영감을 주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나라가 어떤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지켜보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곳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전 세계에 더 많은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힘과 아름다움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한국의 더 많은 특별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